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스노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생소하더라고요. 보니까 다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뭐 안 단 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오프로드를 타는 분들 보시면 이 스노클이라는 걸 뭐 거의 다 달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안 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굴뚝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굴뚝인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노클이라는 것은 인테이크입니다. 공기를 엔진에서 빨아들여서 엔진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뭐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이만큼 물이 차도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니까 여기만큼 물이 차도 차가 이제 엔진이 안 꺼지니까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말은 안 되죠. 요만큼 물이 차도 엔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이 강을 건너다 보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구멍이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안전하게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엔진에 물 들어갔다 그러면 끝입니다. 끝인데 물이 들어가지 않고 시동이 꺼지지 않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타는 저희들 같은 차량에는 꼭 있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일반 승용차의 엔진입니다. 승용차의 엔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중앙에 있는 요거 호수 요렇게 되는 게 요 그릴입니다. 그릴 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엔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보통 일반적인 차들이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보시는 이런 승용차 같이 공기 들어오는 흡입구가 그릴 앞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오프로드 4일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물이 많은데 지나가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그릴 앞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공기도 들어오지만은 물이 그릴 앞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릴 앞을 쫙 통과를 해서 이렇게 엔진 인테이크로 공기 흡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보시다시피 엔진 안으로 공기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 또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엔진 흡입구가 앞쪽에 있는 차들은 오프로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쉽게 그렇게 메이커에서 강이라든지 깊은 물을 건너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타는 오프로드 차량의 경우는 앞쪽 휀다입니다. 그죠? 앞쪽 휀다 여기 안쪽으로, 여기가 앞쪽 휀다고, 그죠? 여기 안쪽으로 해서 이 안으로 이 공기 흡입과 호수죠. 호수가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에어 필터입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에어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랜드로버 같은 차들을 보시면 요게 한 요 정도 위치죠. 그죠? 앞바퀴 약간 뒤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프로드 차량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들과 달리 차량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공기 흡입구가 있을까요? 또는 그 공기 흡입구가 왜 바깥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도강을 할 때 차량의 속도로 인해서 앞 범퍼, 그릴, 그리고 본넷으로 흐르는 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물결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이 앞을 칩니다. 앞을 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보통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입구를 여기라든지 여기다 둠으로 해서 깊은 강을 건너더라도 물결을 치면서 옆으로 물결을 이렇게 물결을 만들어서 본넷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빠지도록, 그러니까 속도를 어느 정도 쭉 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요쪽이라든지 요쪽에 최대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 흡입구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가 앞에 있다 보니까 물이 쫙 치고 들어오면서 쏙 들어갑니다.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일반 승용차라든지 앞쪽에 공기 흡입구가 있는 차들은 강을 건너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죠?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속도를 어느 정도 내서 물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서
그 강을 건너라고 해서 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에어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 같이 그 로우랑 하이 레인지가 있는 차들은 꼭 로우의 2단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로우의 2단으로 가더라도 그 천천히 가지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물결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엔진 본넷 위로 물결을 만들어서 물결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막아줘야 되는 게 뭐 공기 흡입구의 위치 때문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특히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자장비가 많습니다. 방수 처리가 다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물이 들어가서 좋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 전자장비 안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습기가 차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을 건널 때는 엔진룸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적당히 속도를 내서 통과를 해서 물결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같이 스노클이 달린 차들의 경우에 스노클이 뭐 있으니까 뭐 문제없이 아무데나 통과한다고 쉽게 강에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은 한 번씩은 여기 이걸 그 설치하는 업자들이죠. 그 메카닉들이 그 실리콘 처리를 잘못해서 그 튜브 연결된 부분에 그 실리콘이 처리가 잘못돼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 엔진이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노클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물을 건널 때는 너무 깊은 데는 가면 뭐 피해야 되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깊은 데를 통과한다 할 때는 가능하면 엔진룸으로 물이 안 들어가도록 운전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깊은 강이나 건널 때나 스노클이 필요하지 이런 거 뭐 굳이 달아도 뭐 강을 건널 이유가 없는데 달아야 할 또 돈 들이고 이걸 왜 다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그 아주 얕은 무릎까지도 안 오는 개울물조차도 순간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뭐 엄청나게 불어듭니다. 금방 1m 막 이상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라도 항상 뭐 보험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꼭 달아 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고 차에 엔진에 물 들어가면 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스노클을 뭐 그런 의미에서도 장착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강뿐만이 아니라 스노클을 달아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보통 일반 차들은 이 펜더 안쪽에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이 뭐냐면 그 바퀴가 돌면서 흙먼지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 많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에어클리너가 있지만은 그 흙먼지가 뭐 1, 2분도 아니라 2시간, 3시간, 뭐 반나절 이상 매일 뭐 이렇게 그런 흙먼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엔진 금방 맛이 갑니다. 특히나 그 엔진에 그 센서가 있습니다. 그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조차도 그 흙먼지 때문에 맛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엔진 안에는 무조건 맑은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먼지가 만들어져도 요 위까지 올라가기 전에 차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맑은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내가 뒤에 따라간다 그러면 먼지는 나겠지만은 그래도 이 공기 구멍이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먼지가 작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엔진으로 보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스노클이 있는 그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펜더 안쪽에 그 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먼지가 쉽게도 들어가지만은 또 하나는 그 여기 벽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엔진에 뜨거운 열이 같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하고 흙먼지가 같이 엔진으로 들어가니까 뭐 엔진으로서는 상당히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실제 그 맑은 공기, 맑고 차가운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갈수록 엔진 성능은 더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승용차들 같이 그릴 앞쪽에서 바로 들어오는 깨끗한 그리고 시원한 공기가 아니라 엔진열을 충분히 받은 요 안쪽에 있는 공기, 먼지까지도 있는 공기가 들어가는 엔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은 오프로드를 험하게 타다 보니까 차체 충격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엔진에도 그런 안 좋은 엔진이 좋아하지 않는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차뿐만 아니라 엔진에도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를 조금이라도 오래 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엔진의 수명으로 봤을 때도 뭐 스노클을 장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이 스노클의 경우에는 이 4인치짜리입니다. 이 지름이 4인치짜리거든요. 뭐냐면 그 기존 보통 엔진으로 들어가는, 아까 제가 엔진 룸을 보여드렸는데, 엔진 룸으로 들어가는 그 구멍이 크면 클수록 그 흡입 저항이라는 게 있죠. 흡입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저항이 없이 쉽게 엔진 안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엔진 열을 받은 뜨거운 공기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한 1% 이상 그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3-4% 정도 그 엔진 성능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엔진 튠업이죠. 칩셋을 한다든지 리매핑을, 발음이 후져, 리매핑을 할 때 보통 이 스누쿨과 그 마오라라 그러죠. 마오라까지 세트로 싹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걸 큰 걸 해서 흡입 저항을 줄이고요. 그 보통 뭐 차마다 다른데, 보통 그 배기관 같은 경우도 뭐 보통 해봐야 2인치에서 2.4인치 정도입니다. 그거를 3인치, 심지어는 4인치 정도, 요 정도 크기로 아예 배기 저항을 확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머플러까지도 확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향상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스노클이요, 뭐 자르고 재단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웬만해서는 누구나 한번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내가 요거 하나 달라 그러면 뭐 800에서 한 1000불 정도 합니다. 뭐 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이베이에서 파트를 사서 내가 도전해 본다면 뭐 200-300불에도 해볼 수 있는,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깊은 강을 건널 이유가 없는데 이걸 왜 다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 특히 뭐 오프로드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뭐 얼마 안 들이고 드릴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엔진의 성능 향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맑은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성능에도 향상이 되고 보기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꼭 우리가 오프로드를 할 때 달아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요 스노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스노클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